안녕하세요. 김미트의 코인 생존기입니다. 데일리 영상 시작합니다. 밤을 새서 목소리가 좀 안 좋을 수 있는데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텔레그램에 올렸죠. 첫 번째 자료 크라켄, 이제 SEC라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크라켄이라는 거래소에 스테이킹을 중단하고 증권성이 있으니 너네 약 우리나라 돈으로 420억 정도의 벌금을 내. 360억인가? 아마 그 정도입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이거에 따라서 피어스라는 사람이 불공정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텔레그램에 제가 새벽에 이 뉴스를 보자마자 아마 5시경인가 올렸던 것 같아요. 4시경인가. 그러고 아마 6시 넘어서 한 7시쯤 잔 것 같은데 어쨌든 근데 이 내용이 되게 웃긴 게 거래소에서 스테이킹을 하는 사람은 사실 적어요. 많진 않아요. 그래서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코인베이스 대표인 브라이언 같은 경우에 이 내용이 루머로 돌고 있다는 내용을 한 이틀 전부터 수요일 밤부터 언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캔들이 비트가 조금씩 조정이 나왔고 음봉이 나왔던 겁니다. 근데 어제 새벽에 갑자기 확실하게 SEC에서 이걸 공개하면서 일봉상 음봉이 크게 나온 상황인데 어느 정도 시장에 선반영이 된 것 같아요. 이제 악재를 보면 이 악재 자체가 약간 예측 가능한 게 있고 그 악재가 시장의 캔들로만 봤을 때는 조정을 위한 악재인 경우로 느껴지는 경우가 있고요. 이거 느낌입니다. 그리고 약간 FTX 사태나 그 루나 사태 때처럼 약간은 블랙스완의 경향을 띄어서 정말 한 번에 악재가 딱 터지고 나서 조정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 있겠다라는 느낌이 오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SEC 사태 같은 경우는 약간의 전자의 경우가 좀 강한 것 같아요. 최근에 오른 폭이 컸고 그에 따라서 약간의 되돌림이 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이 뉴스가 뜨고 나서 리도 같은 경우에는 좀 반등을 했어요. 뭐 FXX나 이런 이더리움의 디파이 계열들 중에서 조금씩 반등을 하는 입장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보면 중앙화 거래소에서 스테이킹 하는 게 안 되니까 디파이로 넘어간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크라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더리움 상하이 업데이트 전에 뭐 업비트처럼 32이더씩 해가지고 이더리움 스테이킹 맡긴 거 있잖아요. 이거는 상하이 때까지 이자는 다 쳐서 상하이 업데이트 끝나면은 출금할 수 있을 때 스테이킹 중단하고 출금할 사람은 출금해라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시장에 문제가 되는 건 전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시장의 어떤 심리에는 안 좋다고 보여지지만요. 다음 내용은 BUSD 바이낸스 달러 발행사 팍소스 뉴욕 금융당국 조사 중이라는 얘기인데 뉴욕 금융당국에서 조사한다고 이제 발표가 났는데 팍소스 입장에서는 우리 뭐 전혀 문제 없고 미국 통화국이랑도 긴밀하게 연락을 하면서 지금까지 뭐 서비스를 잘 해오고 있다. 전혀 걸림돌이 되는 게 하나도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게 웃긴 게 테더의 발행사 USDT의 발행사는 테더이고 USDC의 발행사는 서클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BUSD의 발행사 팍소스인데 테더 같은 경우 보면 정말 거짓말 하나도 안 치고 매년 문제가 제기되지만 매년 문제가 없었습니다. 시장의 악재란 악재로는 항상 쓰였는데 테더 이슈가 터졌다? 그럼 거의 저점에 다 왔다. 거의 이런 국룰인 것처럼 되어져 있거든요. 팍소스도 이번에 뭐 조사를 받고 있는데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그때 가서 서로의 공방을 하는 걸 또 봐야 알겠죠. 자, 다음은 칼럼에 대해서 저희가 몇 개를 가져왔는데요. 지난번에 언급을 드렸던 일봉상에서의 MA 51선과 200일선이 골든 크로스가 났다. 라는 거예요. 근데 골든 크로스 났는데 그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주봉에서는 또 데드 크로스가 나오기 직전이고 월봉에서는 MA 51선이 월봉 고점 캔들의 저항으로 또 작용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는 내용인데 넘어갈게요. 보시면 과거의 골든 크로스 이후에 이제 이때 가격적으로만 보면은 아마도 이때가 21년도인 것 같은데요. 21년도에 여기 보시면 잘렸는데 6월 달을 7월 21일 날 제 기억에 반등을 해서 거의 28,850달러에서 반등을 해서 올랐다가 조정을 줬다가 다시 신고점을 향해 가는 그 장세인 것 같습니다. 여기가 69,000달러일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보면은 MA 51선을 지지하고 이제 올라갔다라는 거죠. 골든 크로스는 여기서 형성이 됐었고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지지가 아니라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이제 MA 50선 빨간색이니까 여기서 골든 크로스가 났다가 하단에서 이제 다른 이동 평균선에 지지를 받고 올라갔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골크 이후에는 결국은 올라가는데 올라가기 전에 이렇게 떨어졌다가 갈 수 있다. 이 얘기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20년도에 불장 오기 직전에 20년 코로나 빔이 앞에도 잘렸네요. 잘리고 나서 5월달, 6월, 7월, 그리고 9월, 11월달 들어서 이제 엄청나게 올랐는데 그 전에 이 구간이 골든 크로스가 6월쯤 걸 확인할 수 있고 지독한 횡보를 하다가 이제 8월달에 변동성이 좀 생겼다가 다시 또 떨어졌다가 11월달부터 올라서
이제 21년도에 신고점을 완벽하게 갔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저희 채널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19년도 반등장 얘기예요. 19년도 반등장에도 골든크로스가 나오고 골든크로스가 나자마자 뭐 한 4, 5일 있다가 이 조정이 아마 8% 정도 될 겁니다. 8%에 10% 정도. 그래서 조정 나오고 재차 올라서 엄청나게 상승을 했다. 단순히 이렇게만 계산해도 5,000달러에서 위에가 13,880인데 14,000로 그냥 계산하면 거의 3배에 육박하게 상승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도 골든크로스가 딱 났는데 나고 나서 아이러니하게 SEC 사태가 터지면서 SEC 사태라고까지는 좀 그렇죠. SEC를 통한 지금 크라켄 스테이킹 중단 이런 일이 터지면서 조정이 나온 모습이죠. 따라서 골든크로스 일봉상의 이 MA 51선과 200일선의 골든크로스 이후에는 약간의 조정이 어떻게 보면 국룰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보시면 이거는 이제 16년도 전에 15년도에는 골든크로스가 나고 음봉이 하나 크게 찍히고 바로 크게 올랐다가 또 조정됐다가 다시 올랐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얘기하는 거는 다 골든크로스가 일봉상에서 나고 나면 약간의 조정은 불가피했다라는 얘기를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로 우리 다시 골든크로스와 함께 여러 가지를 봐볼까요? 네, 차트 보시겠습니다. 차트 일봉인데요. 아까 골든크로스 얘기했으니까 같이 볼게요. 골든크로스가 2월 6일 날 일단 발생이 돼서 저희 채널 같은 경우에는 골든크로스의 색깔을 이 51선과 200일선을 다들 기준으로 지금 보고 있잖아요. 저희 말고도 많은 채널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희는 51선이 노란색이고요. 200일선이 검은색입니다. 그래서 골든크로스가 나고 나서 반등을 살짝 줬다가 지금 음봉 2개가 찍히면서 하락이 발생했는데 이게 얼마만큼의 조정인지 같이 봐볼까요? 마이너스 7% 정도, 7.5% 정도의 조정이 나온 상황이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다른 골든크로스 때처럼 조정이 나오긴 나왔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이제 크라켄 일 때문에 나온 상황입니다. 그럼 한 가지 차트적으로 놓친 게 있었는데요. 보시면 요 검은색 선을 잘 보세요. 요 검은색 선은 루나 사태 때 있었던 저점부터 그 다음에 FTX 사태가 일어날 직전인 고점을 이으면 이 선의 추세선의 연장성산이 최근의 고점 부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의 저항선으로 보고 있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이제 내일이면 또 주말이고 최근 들어서 주말에 변동성이 줄었어요. 이번 주, 그러니까 최근에 있었던 주말 같은 경우에는 큰 변동성이 없고 음봉이 나온 상황이고, 지난주 주말과 지지난주 주말에는 각각 반등을 해준 모양이긴 했으나 뭐 이거는 데이터가 많지 않으니 그냥 단순히 이번 주말에는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온다면 저희가 보고 있는 조정값은 21,299인데 21,300에서 400달러를 보고 있고요. 일단 그리고 많이 나오면 이 빨간색 저항선, 과거에부터 이제 69K부터 48K까지 이어져 온 메인 저항선을 리테스트 할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21,100 정도가 되겠네요. 사실 21,300이나 100이나 결국 이 자리는 큰 차이는 아닌데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아까 일봉상에서는 골든크로스인데 주봉에서는 또 데드크로스라고 했잖아요. 보시면 이제 차트를 좀 지우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51선이고 이게 200일 선인데 51선이 아래로 가려고 하잖아요. 따라서 데드크로스 직전에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주봉의 데드크로스는 얘기 안 하냐라고 물어보면 주봉상에는 데드크로스가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보시면 가장 오래된 거래소인 비트 스탬프로 봐도 MA 200일선이 아래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사례가 없어서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까 처음 영상에서 월봉 얘기를 했는데 월봉 MA 50일의 저항 부근이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지난달 월봉의 마감이 여기서 됐고 이번 달에는 이제 올랐다가 이제 여기서 시작을 했는데 이 자체가 월봉상에서는 또 약간 저항의 부근이다. 다만 이게 저항이 아니라 이번 달 끝날 때까지는 아직 20일이나 남았잖아요. 거의 이번 달 끝날 때 이 위로 올라가 준다면 이 자리는 아주 좋은 저점의 자리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뭐 캔들에 대해서 설명을 꼭 드리자면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저희는 이 확장 채널, 상승 추세 채널을 보고 있었는데 하방 이탈을 한 상황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는 단기 저항으로 작용이 되겠죠. 22,781이니까 22,700에서 800까지로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금씩 변하니까요.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이 자리는 19년도 반등장인데요. 저희가 아까 영상에 설명드렸듯이 현재가 19년도와 유사하다고 보고 있다고 했잖아요. 따라서 19년도에도 골든크로스가 여기서 났는데 이 이후에 조정값이 마이너스 8.89%예요. 음봉 2개에서 나온 게 보실까요?
이렇게 음봉 두 개가 마이너스 8% 넘는 마이너스 9%에 육박하는 조정이었는데 지금도 어느 정도 유사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좀 다른 점은 여기서는 이 상승 추세 확장 채널을 지키고 나서 여기 저항을 뚫고 계속 올라가서 상승 가속화가 됐는데 현재는 하단 지지를 이탈한 게 조금 다른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 근데 이 MA의 200일선의 기울기를 같이 보시면 전 이 기울기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기울기가 아래로 기울다가 U자로 꺾이고 평평해지면서 다시 올라가는 이 모양에서 특히 이 평평해지는 구간에서 상승 가속 채널이 열렸었거든요, 항상.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보시면 약간 평평해지는 이 구간에서 반등 상세가 크게 결국 성립이 됐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도 뭐 골든 크로스죠. 골든 크로스이면서 이제 올라가는 그런 구간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신고점 가는 이 21년도의 장에서도 골든 크로스 나고 조정 주고 아까 본 거죠. 그다음 이게 평평해지는 구간에서 반등이 세게 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락장 동안에는 골든 크로스는커녕 아예 그냥 이격도가 엄청 벌어졌어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그죠? 근데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나고 현재 요게 200일선이 평평해지고 있는 느낌을 저는 개인적으로 봤거든요. 이거는 느낌적인 부분이라 뭐 맞네 틀리네라는 얘기를 할 수는 없는데, 따라서 지금 조정도 줄 만큼 준 것 같고 그 다음에 올라 버린다면 보시면 이게 아까 조정이 8.89%면 얘는 10% 가까이 나온 거니까, 네, 그렇다면 오히려 장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시장이 좀 위로 올라가는데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채널 성격 아시다시피 꼭 올라간다고만 말하는 채널이 아니에요. 저희 22년도에는 사실 좀 많은 분들이 안 좋아하실 만했지만 떨어진다는 얘기만 거의 했었고 떨어질 거라고 봤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가 보는 대로 최대한 객관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그 객관 안에는 주관이라는 분석이 들어가지만요. 그러니까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주말 잘 보내시고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에 CPI가 있죠. 그 전인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